자, 우리는 지금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고 머리도 아플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3월달도 하고 5월달에 반복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 지금 어려운 데니까 뭐 오늘 하는 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하자인 의사표시 사기 강박을 하겠습니다. 자, 법조문 110조 봐볼게요. 자, 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했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2항이 좀 깁니다.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에 관해서 제3자가 나오네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상할수 보여요? 여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즉 상할수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 그럼 상소무는 취소 못합니다.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전 2항이란 1항과 2항이죠.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먼저 110조 1항입니다. 자, 법률의 기준을 갑과 을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매매했어요. 그 매매계약 당사자들끼리 사기 강박이 있죠. 이게 110조 1항이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0조 2항은 제3자가 나와요. 법률의 기준은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근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한 병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아무튼 당해서 매매했죠.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당해서 했잖아요. 그럼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 을 둘 중에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마치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법은 두 사람을 오히려 친하게 봐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너 빨리 칼 들어. 칼로 나를 강박했다 그래. 둘이 짜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죠? 상대방 갑이 손해보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해요.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우리 정말로 당했는데 상대방도 을이 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예요. 자, 그럼 보통 갑은 태어나서 이날 을을 처음 봤겠죠. 그럼 을이 당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래서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하는데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죠? 그래서 을이 취소를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죠? 따라서 병에게 불법행위 묻게 해서 자기가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X예요.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원래 3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잘 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갑우 대리인이다. 병이 갑 대신 왔대요. 미자도 여기 말은 제3자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 반시합니다. 이쪽으로 와요.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죠. 다시 을이 봤을 때는 둘이 동일시하겠죠? 여기처럼 제3자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갑우 대리인 하면은 갑이 본인이에요. 그래서 갑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합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동일시할자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언제나 취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상할수 하면 틀립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설사 본인이 몰라도 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상할수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첫째 뭘 기억한다? 대리인은 제3자다, 동일시할자다? 동일시할자라 2랑으로 와요. 둘째,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본인이 뭐 알았던 몰랐던 언제나 취소입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외워요. 대리인은 기망이 사기죠. 기망 사기. 아무튼 대리인은 기망 나오면 제3자 아니죠. 그럼 1항이니까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한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외우세요. 대리인 사기 감옥 나오면 언제나 취소, 뭘로 취소입니다. 다시 대리인 기망 감옥 나오면 언제나 취소, 뭘로 취소해요. 1항이니까.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 오세요. 92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자 110조 봅니다. 110조. 1항은 가로 뒤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도 가로 뒤에 상대방이 있는 시간에서 제3자에 동원하세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이제 가로 칩니다. 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과의 가로. 그게 상할수.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이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밑에 1번 왼쪽에 세 줄 다 체크해요. 그리고 잠깐 어디 가시냐면 잠깐 자 96페이지 오세요. 9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3번에서 제목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심화학습 있습니까? 자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의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이 무가시인 경우 여기 상선무 원칙 상선무 무가시인 경우 그 아랫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2번은 뭐 상할수겠죠? 자 2번 상대방이 제3자 사기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즉 상할수의 하나여 그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피해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죠? 아까 취소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밑에 밑줄 잘 하세요.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기당한 피해자 을이 분양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분양이 뭐죠? 분양이 매매입니다. 최초라는 매매. 분양이 뭐예요? 최초 매매. 우리가 건물 지으면 임대 분양서 있죠. 분양이 강아지 분양이 아니라 매매예요. 매매.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제 비용이죠.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 이상 그러니까 밑줄. 다음 그 아랫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피해자 을이 제3자 비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그 밑에 2번 자, 제목에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대리인의 사기 강박 동그라미 기망.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자 둘째 줄만 밑줄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가부 자, 동그라미 대리인 의뢰사기 동그라미. 그럼 언제나 할지도 몰라 취소. 대리인 의뢰사기로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럼 디귿 당한 병은 갑이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에 대한 선의하기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리을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한 선의 무가실인 경우 그 말이 선의라도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92페이지 오세요. 92페이지. 92 중간에 네모 1번 제목의 사기 동그라미 이제 사기원어 사실 먼저 봅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파란색 2번 기망행이 있습니까?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사기를 먼저 봐요. 자, 기망이 속일 기자 사기죠. 그럼 자 기망은 자기가 뭔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허위로 뭔가를 말하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 날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의무 있는 자, 의무 있는 자가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때 부작위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부작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가만히 있었다요. 부작위는 언제만 나온다? 법률상 의무가 있을 때만 부작위가 나와요.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은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구조 안 했죠?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란 칼로 찔러 죽은 게 자기한 살인. 부작위 뭐예요? 구조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죠. 그게 부작위한 살인죄가 된 겁니다. 이 기망도 뭔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러 침묵했다. 그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고지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부작위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가를 보통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로 고지했다. 그래도 자기한 기망 아니에요. 시가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에 내놓습니까? 한 11억 내놔서 몇천 깎아주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사기 X. 이번엔 자, 이제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건설회사, 이게 건설회사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이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 가봅니까? 아니면 모델하우스만 가봐요. 저 모델하우스만 가보죠. 아파트 현장 안 가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사는 인근에 이기의 땅을 말해줘야 돼요. 밤에 절대 창밖을 보지 마세요. 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고지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속여서 팔려고. 그게 부작위한 기망입니다. 이것은 부작위한 사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기로 취소하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고, 다음 사기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 다 인정돼요. 그게 둘 다 경합해요. 인정돼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손해 없죠. 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기당한 게 뭐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자, 책으로 오세요. 93페이지 파란색 2번 기망행위에서 양가로 1번은 밑에 두 줄 다 체크해요. 양가로 2번 제목 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자, 2번 밑줄 잘 하세요.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이자 시가 동그라미. 시가를 목비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에서, 그러니까 밑줄. 밑으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밑줄. 자, 일방이 목적물에 다시 시가 동그라미. 시가를 목비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고지하여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3번 제목의 부작위 동그라미. 부작위 기망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단순한 침묵은, 자,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다음 어떤 사항을, 자, 동그라미 고지할 의무 동그라미. 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합니다.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세 줄 다,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이 사건 네 줄 다 체크하고 이 사건 공동묘지 네 줄 체크했나요? 그 다음 밑에 사례 있나요? 사례도 세 줄 다 체크.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있는 걸 모르고 샀잖아요. 이거 있는 걸 모르고 사서요. 그럼 선택합니다. 취소하고 아파트 나가요. 취소하고 아파트 나가요. 아니면 나가기 싫으면 취소 안 하고 그냥 불법행위만 청구해요. 공동묘지 때문에 아파트가 2천이 떨어졌다. 그럼 그 2천만 청구해요. 그냥 살면서. 아니면 그냥 취소하고 나가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사례 1번. 세 줄 체크. 그 다음 밑에 3번. 기망행위의 자 위법성 또는 위법이어야 돼요. 그럼 양거를 1번. 위법성 여부 있습니까? 자, 위법성 여부는 신의 및 거래에 관련된 걸 고려해서 사안에 따라 구체 판단해야 한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냥. 그래서 속였다고 무조건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죠. 그럼 그게 다 사기입니까? 신의 측에 반할 정도 뻥을 쳐야 됩니다. 광고는 다 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등록할 때 상담 직원이 뭐래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등록할 때 강의만 들으면 합격이에요 그랬죠. 그 정도는 사기 아니에요. 그건 사기 아니에요. 또 이런 말 하는가요? 우리하고 민법 선생님들은 다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그런 건 사기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위법이 실행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사기 아니다.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 네이모 2번 자 강박의 동그라미. 자 칠판 들어오세요. 강박이란 해약고지, 불법적 해약고지예요. 그래서 두 개 자 비교해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럼 여기 해약고지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해? 그럼 좋은 말로 안 하겠죠. 그럼 여기 해약고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강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까칠하게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서명하세요. 안 하면 다리를 확 부러버려요. 그런 게 강박이에요, 강박. 저같이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해약고지 없잖아요. 그 다음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했다. 그땐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고 오늘 1교시 때 공부했어요. 1교시 때. 뭐 했나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강박은 애우를 했습니다. 첫째, 강강의 신조 103장이다. 두 번째,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다. 강박은 일치, 불일치. 셋째, 완전히 박탈을 뭐 했었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못생겨서 이번 달 강사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 뭐 10원도 없어. 10원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못생겼다니까 지금 그때 동의했잖아요. 1교시 때. 그래서 못생겨서 강사비 없다. 완전 무 했죠? 꼭 외우세요. 이게. 자, 책으로 오세요. 95페이지. 중간에 파란색이 본 강박행위에서 양거를 본 강박이란 첫 줄만 밑줄 불법으로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서 공포심에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이거요. 각서. 강박 아니다. 양괄호 2번 강박의 행위의 자 위법성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잘하세요. 자 밑줄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자 이익 동그라미.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럼 강박이에요. 그 다음 강박의 자 수단 동그라미. 수단 칼. 뭐 칼을 들었다. 강박이잖아. 칼. 써요. 칼. 수단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될 때 거기까지 몇 줄. 그다음 그 아랫줄 중간에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넘깁니다. 자, 양가로 3번 강박의 정도 있나요? 동그라미 1번 강박 위에서 의사결정자가 자,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박탈 상태에서 가로 건너뛰고 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5줄 체크하세요. 5줄. 그 밑에 5줄 체크했나요? 그럼 어디까지 보란 말이죠? 위형만 만드는 것에 불가한 정도 이해한다. 그게 완전히 박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사기 제3자 했었죠?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97페이지 제일 밑에 4번 효과 있습니까? 1번 당사자관계 자 두 줄 체크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금무효죠. 다음 페이지 2번 제3자 관계 동그라미 1번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대적 취소 거기까지 보세요. 다음 밑에 5번 관련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럼 파란색 2번 착오와 담보 책임 요건 갖춘 경우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줄, 첫째 줄 제일 끝에 최근 판례 보여요? 그부터 밑줄 최근 판례는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건에 착오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인이 많은 자 상관없이 착오이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처음에 했던 거죠? 처음에 착오에서 아까 했었던 거죠? 착오 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시설은 서로 별개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반복안 팔리고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아래 3번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전에 두 개 선택한다. 선택이고 중첩적에서 방금 전에 했죠. 또 중복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제3자의 사기 강박 아까 했던 거 다시 중복돼요. 그래서 6줄 척하고 읽어보세요. 아까 했던 거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일단 5번은 3월달에 올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민법의 이제 가장 어려운 비통착 사강 끝났습니다. 아무튼 힘들면 상할수 상속 외우시고 허위 표시라도 꼭 복습합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로 오세요. 102페이지 이제 제6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111조에서 자 1항이 효력 발생치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요 도달한 때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죠. 그럼 여기서 도달이 무슨 말인가? 편지 보냈다면 편지 상대방이 편지를 뜯어 읽었다 그때가 아니에요. 뜯어 읽었다가 완료료 알치요. 완료료 리을자인데 리을자 두음법칙이라 요지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이란 편지를 보냈다면 편지를 뜯어 읽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안 읽었더라도 편지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도달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우체통에 꽂히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죠. 그때부터 도달이에요. 뜯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채권자가. 그럼 읽어보나마나 돈 갚어 써 있겠죠. 안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도달이라면 안 읽으면 그건 나한테 평생 도달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 있잖아요. 그럼 도달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지 가능한 때부터 도달입니다. 자 그럼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자가 있어요. 격자가 하문으로 뭘 격자인데 이건 거리가 멀다 말이 아니라 시간상 개념입니다. 즉 내가 한 의사표시가 얼마나 빨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하면 말하자마자 도달하죠. 그건 대화자인데 옆집에서 옆집으로 편지 보내 편지. 바로 옆집이더라도 편지는 하루 이틀 걸리죠. 그게 격지하여. 우리 시험이니까 대화자는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시험은 격지자밖에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냈죠.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하면 자 핸드폰 통화는 발송한 시각과 도달한 시각이 똑같아요. 시험에 못 냅니다. 근데 편지라면 1월 3일날 보내서 1월 5일날 도달하죠.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밖에 못 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낼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을은 갑 편지 읽었거든요. 읽어놓고 시침이 때요. 나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다시 을이 갑 편지 읽어놓고 받은 적 없대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죠? 도달주의 원칙상 갑이 입증해야 돼요. 너 받았잖아 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의사표시는 말로 합니까? 보통 내용지문을 보냅니까? 내용지문에 보내죠. 또는 등기로 보내죠. 왜 그래요? 왜 돈을 써요? 갑이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냈는데 갑에게 반송되지 않으면 너 읽었지라고 이건 추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 가서 이 비싼 돈을 드린 겁니다. 근데 딸랑 100원짜리 우표 이건 추정 안 돼요. 돈을 좀 이렇게 썼어야만 추정해 주는 것이고 이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이런 비싼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일항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가 두 개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체발 격승발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무권대리에서 최고에서 발신주의 무체발 내고 무권대리 이것도 나중에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라고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체발 격승발 발신주의 이거 빼면 다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무체발 격승발 나머지 다 도달주의. 그 다음 이제 아까 111조 1항에서 이제 110조 2항 알았는데 2항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까지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유효란 말일까요? 무효란 말일까요? 뭘까요? 유효.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죠. 그럼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란 말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와 미치지 않는다 그 말 다 나오죠. 여러분 모든 과목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 나오면 정확히 해석합니다. 그럼 자 이러게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성분이라면 여성분이 집에 가서 남편이 막 나를 간섭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남편한테? 간섭하지 마 그러죠. 그럼 꼭 싸워요. 이제 앞으로 남편이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 하지 마시고 간섭하죠? 그러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그래요. 다시 누가 나를 간섭하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안 싸워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보세요. 영향 미치지 마란 너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쭉 간단 말이에요. 다시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가 너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쭉 간다. 보세요.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러면 이렇게 간섭하든 말든 이런 일이 있든 말든 나는 나대로 쭉 간다 해서 유효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표의적 의리 상대방인데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갑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거나 죽어요. 그래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대로 유효. 갑이 죽으면 갑의 상속인이 을가퇴출할 거예요. 갑이 능력이 없어져도 이때 멀쩡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걸 항상 시험에 효력을 상실한다면 틀립니다. 유효. 여기까지 책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102페이지 오세요. 102페이지.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동그라미 효력이 있다. 생긴다. 2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내용을 상실하여도 즉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 다음 밑에 두 개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박스 밑에 네모 1번 원칙의 도달주의 동그라미. 그럼 양괄호 1번 도달이란 보세요. 의사표시가 상대방 사회적 지배권에 들어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그게 아까 요지 가능한데. 일단 말한다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의사표시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의 그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 상태를 지칭하므로 즉 요지 가능한 때 상대방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 즉 요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지 가능하면 도달입니다. 오른쪽 양괄호 2번
자, 제목 밑에 해제권자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 등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거기가 사선 지금까지가 요직 가능해요. 그럼 도달이 됐다. 요직 가능하죠? 그럼 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제 의사표시는 그 도달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2번이 111조 2항 시험에 제일 잘 나왔죠. 그래서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여기 유효.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했죠. 다음 3번 철회 여부. 양괄호 1번 의사표시 도달 후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죠. 그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발신 후 그 다음 도달 전 동그라미. 도달 전은 아직 효력이 안 생겼죠.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답니다. 4번 도달 입증 책임. 양괄호 1번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가로칩니다.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양괄호 2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3번도 두 줄만 체크. 그럼 양괄호 2번에서 자 동그라미 등기 우편 동그라미 내용지면 동그라미. 양괄호 3번 두 줄 체크했죠. 거기 보통 우편 동그라미. 그럼 추정 안 된다. 2번은 추정된다. 다시 7번 오세요.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죠.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지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그 후 발송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아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요. 2번 상대방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 실제로 알아야. 틀렸죠. 요직 가능하면 도달입니다. 3번 갑은 내용지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효력이 생겼죠. 그럼 그때 처리할 수 없다. 효력이 생겼으니까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죠. 4번 갑의 내용지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을 을에게 송달이 도달되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4번이 맞았네요. 내용증명과 등기 우편은 추정된다 그랬죠. 4번이 정답. 5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죠. 그럼 유효입니다. 도달이 유효 이미 유효. 그 다음 우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이미 유효죠.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이미 유효.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2조예요. 자,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을이 하필 제한 능력자네요. 우리 민법은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받을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로 봅니다. 따라서 설사 을이 갑 편지를 읽었더라도 너 내 편지 읽었지라고 주장 못하게 해요. 을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도달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을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을을 포함해서 너 읽었지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이 사람이 뒤처리해 주겠죠.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도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시송달이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였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어요. 그럼 갑은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죠. 해지. 근데 이건 도달주의라 이 의사표시를 을에게 도달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지 깜빵에 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이것을 을에게 지금 현재 도달시킬 수 없어요. 그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에 해지한다는 걸 게시합니다. 그럼 을이 이걸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더라도 2주 후가 되면 을에게 강제로 도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갑이 과실 없이 모를 때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그럼 2주 지나면 이제 해지가 된 겁니다. 갑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02페이지 오세요. 102페이지.
위쪽에 법조문 111조 보셨죠? 밑에 112조 보세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가 도달 조항을 아까 없다. 그러나 자 법정대리 동함이 그 도달을 안 때는 그 의사표시 도달을 조항할 수 있다. 자 113조 공시송달 표의자가 자 과실 없이 동그라미 무과실 꼭 기억하세요.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저는 소재를 알지 못한 걸 예를 들었죠. 다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로 도달할 수 있다. 법조문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책을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네모 2번 의사표시 수령력은 밑에 1번 두 줄 다 체크하시고 2번도 두 줄 다 체크하세요. 3번 공시송달은 파랑색 1번도 두 줄 체크 2번도 두 줄 체크. 아까 2번이 2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의사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표는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효와 취소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먼저 봅니다. 대리는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로 쭉 갑니다. 자, 이 책을 155페이지 오세요. 책을 155페이지. 여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건 지난주하고 오늘 첫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 오세요. 오늘은 무효까지만 할 겁니다. 자, 157페이지. 그럼 칠판 다시 오세요, 이제.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청할 쓰는데, 단 특칙, 무효가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청할 수 없죠. 그것을 불법의 행급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체크합니다. 다음 거예요, 이제. 그럼 157페이지. 상단에 1번 의, 파랑색 1번 무효란, 그 밑에 세 줄 다 체크해요. 방금 다 했어요. 2번,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죠? 불성립했다면 무효 취소 논할 수 없죠? 성립했지만 효력 없는 게 무효입니다. 다 했어요, 아까.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아래 3번 무효 취소 사이점, 박스가 나옵니까? 그럼 먼저 세로 줄 기본적 효과. 자, 무효는 특정인 주장을 기르지 않고 처음부터 당연히 영원히 쭉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하나, 그러니까 사선. 다음 취소하면 처음부터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 아래에 간 주장권자, 무효는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을 다룬다. 그 옆에는 취소권자 동그라미.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건 다음 주예요. 아래 칸 주장기간. 시간이 경과해도 흠이 치유되지 않다가 그냥 영원히 쭉 무효. 10년, 100년 쭉 무효. 근데 취소는 다음 주 할 텐데 밑줄. 일정한 기간 가로 열고 3년,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하고 흠이 치유된다. 다음 주입니다. 근데 아까 1교시 때 전두환 사건 할 때 3년, 10년 잠깐 봐봤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네모 2번 무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박스에서 왼쪽 칸이 무효인 경우 지금까지 단 겁니다. 1번 넌시업 불능. 2번은 다음 주예요. 불법 조건 이건 다음 주에. 근데 우리 이미 첫 계약을 조건 그런 거예요. 첫 계약 조건. 3번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 위반. 4번 반사질서행위 불공정행위. 자, 5번 비진이 표시 단서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단서에서 상할수 무효. 그리고 자, 5번 비진이 표시 단서 써 있죠? 그 옆에 써요. 그 옆에 통정행위 표시 108조 빠졌으니까. 다시 비진이 표시 옆에 뭐라고 쓴다? 바로 옆에 통정행위 표시 여기 빠졌으니까. 그리고 앞글자 동그라미 비진이 비 동그라미 통정어휘의 통 동그라미 통 비통 6번은 다음이에요. 물권 법정지 위반.
7번 지역권의 저당 이거 다음이에요. 그럼 자 5번에 써요. 상대적. 나머지 다 절대적인데 5번만 선의 3자가 보되는 상대적입니다. 아까 비통은 선의 3자 보호 있었죠? 비통만 상대적이고 나머지는 다 절대적 모의 원칙입니다. 넘깁니다. 자, 무효 총류가 나오니까 칠판에서 아까 했죠? 절대적 모의 원칙이고 상대적 우리 시험 범위 딱 두 개, 비통, 비진이 통정의 딱 두 개입니다. 그럼 절대적 모의 지난주 했죠? 지난주에? 다시 해요. 이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렇게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했어요. 그럼 이거 다 무효죠, 무효. 근데 이게 무효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을이 다시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봤겠죠. 앞사실을 모르겠죠. 앞사실을 몰라서 병을 선이라 가정하면 그럼 병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래도 무효라 그랬죠. 우리나라 절대적이란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선이 보호 안 되죠.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죽어요. 다 죽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까 비진이하고 통정원일 때만 선의 3자가 보호됐어요. 그거 아니면 원칙 절대적 다 죽어. 그래서 병이 다시 A에게 팔고 등기, B 팔고 등기 쭉쭉쭉 Z까지 팔고 등기해도 앞사람 무효죠.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만 다 죽어요. 결국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거 지금 병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병은 무효죠, 무효? 그럼 병은 아무튼 억울합니다. 등기부를 국가가 만들었죠. 국가가 만든 등기부에서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그걸 믿고 샀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보호 안 됩니다. 그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복습한 거예요. 아무튼 무효는 다 절대적이다. 예외적으로 비통만 상대적, 선의 3자가 보되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1번 절대적 무효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양괄호 1번은 세 줄만 체크. 그럼 셋째 줄에 있다까지 보세요. 다 절대적, 다 절대적이에요. 아래 파란색 2번 상대적 무효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은 그 얘까지 총 4줄 체크. 밑에 파란색 얘 써있죠? 총 4줄. 얘가 비통이요. 얘가 뭐다? 비진이 통정어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모임은 일부 모유와 전부 모유가 있습니다. 칠판으로 보세요. 자, 어떤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일부가 모유잖아요. 우리 민법 화끈하게 전부 다 모유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가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를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일단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가볍게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 중에 4천이 무효입니다. 무효. 보세요. 1억 중에 일부가 무효죠.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일부 무효라 원칙을 주장해서 이 저당권 등기 전부 말소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전부 말소하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보세요. 그럼 1억 중에 4천이 무효면 6천 유효죠? 이처럼 4천과 6천 분할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라면 4천이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1번 저당권 등기 아예 안 했다. 2번 6천만 원짜리 저당권 등기했다.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6천만 원짜리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6천 유효입니다. 이건 6천 유효예요. 그러니까 6천을 갚으면서 말소 청구하지 무작정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외적 6천 유효 말이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책에서 158페이지 제일 밑에 137조 있습니까?
자, 법률행위 일본이 무효인 때 동그라미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본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게 가상적 의사. 그다음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않는가. 이 말은 당연한 전제로 지금 법조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1번 원칙은 전부 무효죠. 그래서 양괄호 1번 법률의 일본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의 전부가 무효이다. 박스 밑에 파란색 2번 예외적 나머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2번 네 줄 다 묶어요. 1번, 2번 네 줄 다 묶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첫째 줄 제일 끝 단어 동그라미 분할 그 밑에 가능성 동그라미 분할 이게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따옴표 가정적이 가상적 같은 말이에요. 가정적이 가상적 의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번부터는 10분 쉬고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